선생님, 일본의 거짓말은 언제까지입니까?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속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의 용기가 70년 일본 정부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도쿄대학교 긴급기자 회견을 열었고 일본 문부성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 여학생의 생생한 증언을 단독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유키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제 핏줄은 두 나라를 품고 있어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자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 친구들과 보냈죠. 그래서인지 어린 마음에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역사 시간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한반도 지도를 그리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죠. 일본이 한국의 발전을 많이 도왔단다. 우리가 철도도 놓아주고 학교도 세워줬지.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안에 흐르는 일본 핏줄이 한국을 도왔다니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엄마, 우리 일본이 한국 발전을 많이 도왔대요. 기차도 만들어주고.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죠. 미유키, 그건 진실의 절반만 배운 거야.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점령했고 우리 민족의 자원을 빼앗았단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어머니의 말이 너무 달랐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 없었죠. 밤새 이불 속에서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슬픈 눈빛만 기억에 남았어요. 그 후로도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이 한국을 도운 이야기만 들려주었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일본의 위대함과 아시아 국가들을 발전시킨 공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떤 날은 집에서 어머니가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기도 했는데 그 선율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유키, 중학교는 한국에서 다니는 게 어떨까? 어머니의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간판의 한글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의 말투, 심지어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죠.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겨우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 등교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일본에서 온 전학생이 있어요. 미유키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소개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에서 왔다고? 대박. 한국말 할 줄 알아?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다행히 윤서라는 친구가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윤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한국의 학교 문화는 일본과 너무 달랐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치열한 경쟁 분위기가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두 학원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저도 점차 그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윤서와 친구들 덕분에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해갔어요.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죠.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만 겨우 말하던 제가 몇 개월 후에는 친구들과 농담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김치와 같은 매운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일본이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일본 친구들이요. 가장 큰 변화는 역사 수업 시간에 찾아왔어요. 3월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한국을 강제로 점령했어요. 우리 민족의 언어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많은 자원을 약탈했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웠던 내용과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한국을 도왔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약탈자라니.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 가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강제징용, 위안부. 처음 접하는 이야기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왜 일본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교과서 사진에는 일본 군인들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담긴 슬픔과 분노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외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일제강점기 때 정말 그렇게 힘들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의 증조 할머니는 일본어만 써야 했고 한글을 몰래 배웠단다. 우리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지.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는데 일본식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씨도 다 바꿔야 했단다. 사람의 이름을 빼앗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제 일본인 정체성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라가 이런 일을 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저는 일본인인 동시에 한국인이니까요. 어느 쪽 편에 서야 할까요? 윤서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넌 어느 쪽도 아니야. 그냥 미유키야. 두 나라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지. 윤서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맞아요. 저는 두 나라의 혼혈이니까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이해해야 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첫날,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지만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교복을 입고 교정에 들어서니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겼고 공부 습관도 좋아져 있었죠. 첫 학기 성적은 반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영어와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한국의 치열한 학습 문화 속에서 단련된 덕분이었죠.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는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일본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바뀐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미유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유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에서는 이 정도가 기본이야. 오히려 이 정도는 게으른 편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역사 시간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해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서구 열강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대동아 공영권이라 부르며 미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수많은 증거들, 할머니의 이야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을 들어 질문하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친한 친구 유키에게 말했어요. 유키, 사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한국에 많은 상처를 남겼어. 내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배웠거든. 유키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한국의 반일 교육 때문이야. 우리가 배우는 게 진실이라고. 친구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넌 한국에 세뇌당했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방학 때 증거를 모아오기로 마음먹었죠. 이건 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자 역사적 진실을 찾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여름방학,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적 장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서대문형무소, 독립기념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이 장소들은 일제강점기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독립운동가들이 겪은 참혹한 현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판에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18살의 나이에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옥사했다는 이야기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소녀였는데 어떤 용기로 그런 고통을 견뎌냈을까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강제로 끌려가 군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소녀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의 증언 영상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저 물건처럼 취급받았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끝없는 저항의 역사를 배웠어요. 일제의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싸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 항일운동자료, 해외 독립운동기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 정신을 보여주었어요. 사진을 찍고 자료를 모았어요. 할머니께서도 가족 앨범에서 일제시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내 증조할아버지가 강제징용 당했을 때의 사진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진 속 증조할아버지는 마른 몸에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한국인의 강인함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 윤서와 함께 더 많은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윤서는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응원해 주었어요. 내가 두 나라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언젠가 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는 두꺼운 자료집과 수백 장의 사진, 그리고 몇 권의 역사책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친구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증거가 있었어요. 대학 입시가 다가왔고, 저는 도쿄대학 역사학과를 지원했어요. 면접에서 왜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했죠. 진실을 찾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입학 첫날,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더 깊이 역사를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특히 일본의 명문대학에서 어떻게 역사를 가르치는지 궁금했어요. 도쿄대학 1학년 교양 과목으로 근대사를 선택했어요. 타나카 교수님은 첫 수업에서 영토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독도, 즉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고려시대부터 한국의 역사 기록에 나오고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했을 때 뺏어간 땅이에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교수님의 말에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타나카 교수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배웠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다니. 교수님의 반박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직접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독도 관련 역사 문서, 지도, 국제법 판례들. 교실이 술렁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토론이 시작되었죠. 타나카 교수님은 화를 내시며 수업을 중단하셨습니다.
강의 방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업 후 교무실로 오세요. 그 순간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힘을 주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제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 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위한 첫 번째 시험이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제 제 여정은 대학에서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걱정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교무실에서 타나카 교수님은 저에게 교내 봉사 10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수업 중 무례한 행동에 대한 벌입니다. 징계 통지서를 받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이 정도 대가는 각오했으니까요. 오히려 더 심한 처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봉사활동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타나카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도서관에서 하게. 역사학과 서가 정리를 도우면 되네. 제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죠. 역사 서적들을 정리하며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봉사활동 첫날, 도서관 사서 시노부 씨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타나카 교수님과 논쟁했다면서 용기 있는 학생이네. 시노부 씨의 말에 놀랐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졌나 봐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대학은 작은 사회야. 모든 소식이 빠르게 퍼지지. 하지만 걱정 마.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시노부 씨는 근대사 섹션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책들을 정리하면서 읽어봐도 좋아. 나도 젊었을 때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거든. 근대사 섹션에서 일하며 저는 한일 관계에 관한 수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었어요. 일본 학자들이 쓴 책들 중에는 식민 지배의 잔혹함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본인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발견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시노다 교수님은 제 열정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미유키 군, 자네는 왜 이렇게 한일 역사에 집착하나? 시노다 교수님은 제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일 혼혈로서의 정체성 혼란, 두 나라의 다른 역사 교육, 그리고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망까지. 시노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군. 한일 양국의 역사 교육 비교 연구. 자네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혹시 내 세미나를 들어보지 않겠나? 동아시아 현대사를 다루는데 자네 같은 학생이 필요해. 시노다 교수님의 제안은 저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참여하고 싶어요. 기쁨에 차서 대답했죠.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도서관에 다녔어요. 이제는 일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서였죠. 시노다 교수님의 세미나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이 담긴 복잡한 이야기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일본 교과서에서는 단 몇 줄로 축약된 사건이 한국 교과서에서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같은 사건도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기술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시노다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저는 첫 논문을 작성했어요. 한일 역사 교육의 차이와 화해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학내 학술지에 투고했고 놀랍게도 게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논문이 출판된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유키 군, 자네 논문이 꽤 화제가 되고 있어. 시노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학내 세미나에서 발표해보지 않겠나? 교수님의 제안에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놀랍게도 타나카 교수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죠. 저는 한일 혼혈로서 두 나라의 역사 교육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역사적 사건을 얼마나 다르게 가르치는지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건 화해의 걸림돌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발표 내내 저는 제가 수집한 자료들, 두 나라의 교과서, 비교,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관점을 모두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목표는 비난이 아니라 이해였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어요. 일부는 여전히 제 견해에 반대했지만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타나카 교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거든요. 미유키 군, 자네 발표 잘 들었네. 동의하지는 않지만 열정과 연구 자세는 인정하네. 타나카 교수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2학년이 되자 저는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면서 양국의 역사 화해를 돕는 역사학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방학 때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죠. 윤서와도 계속 연락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어요. 윤서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언젠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미유키, 너와 나 같은 사람들이 다리가 되어야 해.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게 말이야. 가끔은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양국의 깊은 상처와 오해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정체성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자 일본인이었어요. 두 나라의 피가 섞인 혼혈.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중립적일 수 있었죠.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연구하다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역사 화해는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 나라의 역사를 모두 배웠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해. 이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제 앞에 놓인 논문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저의 정체성 혼란은 이제 확고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고 두 나라의 화해를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갈 거야.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유키님 같은 일본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든 잘못된 과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진정한 화해와 발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유키님이 앞으로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어 양국의 화해와 이해를 돕는 다리 역할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의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용기 내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